안녕하세요. 오늘은 실무에 많이 사용하는 문서 양식 작성 강좌로 직원 연차일수 계산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회사에 사원들 있겠죠. 내가 그들의 연차 일을 계산하고 관리하는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면 사원명에 사원 이름을 이렇게 쓰겠죠. 또는 사원 명부에서 해당 사원을 링크를 걸 수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직원의 직급, 이렇게 고르도록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오타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게끔요. 자, 이렇게 고르게끔 하고, 부서명도 고르게끔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주어진 연차 수가 올해 기준 15일이었다. 이렇게 입력을 해요. 사원의 연차 정보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로 연차를 쓴 게 언젠지 이제 기록을 여러분이 쭉 봐서 그대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10일 날 연차를 썼고요. 또 여기 5월 달에도 5월 4일 날 썼어요. 그리고 8월 달에 14일 날 연차를 썼어요. 그리고 쓴 게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연차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게 15일인데 실제로 이 사람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3일밖에 쓰지 않은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잔여 연차 일수는 얼마? 12일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게끔 하라는 거죠. 와, 이렇게 되도록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될까요? 네, 이걸 만들어 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여러분이 봐야 할 게 어떻게 이렇게 직급을 입력하지 않고 목록으로 표시하도록 할까? 잔여 일수를 어떻게 구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엑셀로 내가 이걸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 왜냐면 문서 자체는 되게 심플한 구조예요. 이건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전 이것도 어려운데요. 같이 만들어 볼까요? 자,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새 통합 문서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먼저 A열 여러분 어떻게 할 건가요? 쓸 건가요? 쓸 거면 쓰고 안 쓸 거면 줄이면 돼요.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B의 4번지쯤 이렇게 마우스를 가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사원명 그냥 쓰세요. 이렇게 사원명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직급, 그 다음 부서명,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연차 일수 이거 이렇게. 그럼 얘네가 바로 사원에 대한 연차 정보를 나타내는 거죠. 네. 우선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만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올해 몇 월 며칠 날 연차를 썼는지 그 기록을 입력하면 되죠. 자, 1월 써요. 1월 이렇게. 그럼 올해는 1월부터 어디? 당연히 12월까지 있죠. 1월 쓰고 옆으로 끌어요. 이게 엑셀의 좋은 점 아닌가요? 네, 끌어요. 12월까지 스톱 이렇게. 너무 많죠? 일단 옆에 칸에 써요. 잔여 일수.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쓰고 여러분 여기 F부터 시작을 해서 F, G, H, I, J, K, L, M, N, O, P, Q까지 범위를 잡아요. 왜요?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열의 너비를 일단은 조절을 합니다. 지금 8.1 이렇게 나왔죠. 그럼 한 4.5 이 정도로 줄여요. 또는 4.6 이렇게 엔터 꽝. 5나 6이나 별반 차이는 없지만요. 이렇게 만들어요. 됐네요. 그죠? 네, 이렇게.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이 내용을 좀 더 멀리서 봤을 때 이게 어떤 정보이다라는 거를 각인시켜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위에 B3에서 2의 3까지 병합을 해서 써요. 사원의 연차 정보 이렇게 됐죠.
사원 연차 정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쭉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병합해요. 그리고요, 2019년, 그 다음에 연차, 현황, 뭐 이렇게 쓰는 거죠. 이 사람이 2019년도에 연차를 몇 월 며칠 날 썼다는 거, 이거 현황이죠.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원이 모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단 그 사원들에 대한 데이터를 여러분이 뭐 쭉 이제 나열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자 여기 B의 3번지부터요. 참고로 여기 자녀 일수는 이 위의 줄과 병합을 하면 되겠지요? 네, 병합해 버리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 헷갈리니까 사원 연차 정보 그 아래 이렇게 범위 잡아서 색상을 하나 넣어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연차 정보도 색상을 하나 넣어주세요. 헷갈리니까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녀 일수 색상도 하나 액센트 넣어줄 필요가 있겠죠. 노랑이 좀 편안해 보이죠? 네,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B의 3부터요. 쭉 해서 사원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범위를 잡습니다. 한 30 라인까지만 잡을게요, 제가. 자, 이렇게 잡고 글꼴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모든 테두리 먼저 지정해 버리세요.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 3, 4 라인 범위 잡고 행의 높이를 조금만 높여주세요. 얼마로 할까요? 한 25? 엔터 꽝 이렇게. 그리고 내친 김에 가운데 맞춤도 해줘요. 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얘네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글씨체, 글씨 크기 바꿔주면 됩니다. 난 글씨체 이게 마음에 들어. 그럼 냅두시면 되고요. 글씨체가 별로야. 바꿔주시면 돼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요. 헤드라인으로 제가 바꿀게요. 전 개인적으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너무 딱딱한 느낌이 들어서요. 그렇지만 아무튼 바꿨어요. 자, 이렇게 바꾸고 5번부터 나머지 쭉 범위 지정해서요. 얘네들도 그 행의 높이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17.25인데요. 한 23? 이 정도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원명, 직급 얘네들 데이터가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특히 1월부터 12월 하면은 숫자가 그냥 나와도 좋지만 자녀 일수까지 이렇게 잡을게요. 컨트롤 키하고 1 눌러보시겠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1월 25일 날 연차를 썼다. 그럼 25 이렇게 써있는 것보단 25일 이게 훨씬 더 눈에 띄겠죠. 그래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서요. G표준 이걸 없애버리고 자 숫자를 표시할 때 우리 서식 샵을 쓰죠. 샵 이렇게 쓸까요? 네, 샵 이렇게 쓸게요. 또는 샵 제로 하고 1 이렇게 한글로 1 이렇게 써줘요. 확인 됐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글자 크기를 저는 11로 바꿀 생각이에요. 11? 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가운데 오도록 해라. 가운데 맞춤했습니다. 내용은 없는데요. 당연히 아직 안 보이죠. 그 다음에 사원명부터 연차 일수 여기도 범위를 잡아서 제가 글씨체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다른 걸로 바꾸면 돼요. 바다 L 뭐 이렇게 바꿨어요. 제가 눈에 띄게 글씨 크기 11로 하겠습니다. 가운데 오도록 하죠. 뭐 다 바꿨어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일단 바꿨어요. 다 됐어요. 그리고 맨 위에는 1라인 있는데요. 자 1라인에 여기에다가 제가 내용을 입력합니다. 어떻게 해요? B1에서 아래 1번지 범위 지정해서요. 자 가운데 병합 가운데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연차 일수
계산, 관리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참고로 인라인 행높이를 좀 크게 해줘요. 그리고 글씨 크기 여러분이 바꿔주면 되겠죠. 원하는 만큼요. 이렇게. 그 다음에 헷갈리니까 색상 하나 넣어도 뭐 상관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색상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이제 모양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제가 이제 사원을 입력해 볼게요. 홍길동씨. 자, 입력했어요. 홍길동 들어갔습니다. 글씨. 보이죠, 여러분? 홍길동. 그 다음에 직급을 썼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맨날 사원이 사원, 대리, 과장 이제 그러면 사원인 경우 일일이 이렇게 쓰는 것보다 고르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사원인데 모르고 급해서 사환 이렇게 써도 에러가 없으면 나중에 이 데이터를 필터링 할 때도 여러분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이터를 관리할 때는 조회 작업도 들어가잖아요. 그죠? 필터링이라든가 뭐 분석에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정확하게 입력돼야 돼요. 그럼 이런 데이터를 이제 정확하게 입력하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요. 자, 여러분 여기요. 이 시트1 보이죠? 여기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 쓸게요. 연차 계산. 이렇게 시트 이름을 연차 계산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가 색상도 하나 고를게요. 빨간색으로. 됐죠? 그리고 그 옆에 칸에 시트2 보이죠? 여기를 따닥 눌러서 이렇게요. 직급 정보, 직급 및 부서 정보 이렇게 입력을 해요. 네, 괜찮아요. 자, 입력을 했습니다. 직급 및 부서 정보. 이걸 앞에 보내고 싶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끌면 돼요. 시트 이동됩니다. 이렇게. 얘도 색깔 넣을게요. 제가 노랑으로 넣을까? 네, 이렇게. 됐죠, 여러분? 이렇게. 자, 그러면 직급 및 부서 정보로 오세요. 와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공간에다가 쓰면 돼요. 뭐라고요? 여기다 직급 이렇게 쓰고 옆에 칸에 부서명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나란히 안 써도 돼요. 예. 그래서 직급 밑에다가 사원,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뭐 이렇게 되죠. 뭐 우리는 뭐 선임, 뭐 매니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 그렇게 쓰시면 돼요. 여러분 업무에 맞게끔.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원, 대리, 과장, 부장, 차장 보이죠? 요것만 범위를 잡으세요. 이것만. 됐죠? 그리고 여기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다가 범위를 정확하게 이 직급이란 이름은 빼요. 요것만 범위를 잡아서 이름을 직급 이렇게 이름을 써요. 직급 엔터 꽝 이렇게. 참 여러분 여기 대리, 과장, 차장, 부장이죠? 맞나요? 네, 차장, 부장 이렇게 써야 돼요. 다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름은 직급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엔터만 치면 이름이 만들어져요. 됐습니다. 그리고 부서명 보이죠? 부서명도 여러분이 쓰면 돼요. 뭐 예를 들어 여기에 총무부, 그 다음에 또 마케팅부, 전략기획팀, 뭐 해외영업팀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 뭐 더 쓸까요? 전산부, 전산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경영지원팀 뭐 이런 식으로 부서 이름 다 써요. 써가지고 얘네들을 모두 다 범위를 지정해서요. 이름을 부서라고 쓸게요. 이름 상자 보이죠? 여기다 이렇게 범위 잡고 이름 상자에 클릭하고 그냥 부서 엔터 꽝 이러면 이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얘네 이름을 지정하면 좋은 점이 자, 여기하고 연차 계산은 시트가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르죠. 그럼 연차 계산 시트로 오세요. 오면은 여기 직급 보여요, 여러분? 자, 직급 C의 5번지부터요. 범위를 지정합니다. 쭉 어디까지? 끝나는 지점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탭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데이터 탭 눌러요. 그러면 데이터 도구 그룹이 있습니다. 데이터 도구 그룹에 보면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데이터 유효성 검사 보이죠? 클릭. 그럼 이렇게 떠요. 그러면 제한 대상이란 말 보이세요? 네. 그러니까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데이터가 입력되면 무조건 데이터 입력을 할 때 좀 건강한 데이터, 이것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 데이터의 입력에 제한을 둔다는 건데 이 모든 값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눌러서 목록으로 바꿔요. 그러면 목록에 있는 것만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목록. 그럼 원본 보이죠? 원본에서요. 클릭하고 다른 시트 옮겨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름을 지정하면. 그냥 는 이렇게 쓰고 여러분 직급 아까 이름 직급으로 했던 거 기억나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만 쓰면 돼요. 직급 이렇게. 그러면 이 범위에는 직급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범위 지정한 거 있죠? 그게 목록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확인. 나왔어요. 어디요? 나오잖아요. 그러네. 이렇게. 됐죠? 그렇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부서명도 똑같습니까? 네. 자, 그러면 뒤에 5번지부터 어디까지 쭉 뒤에 30번지까지 그리고요. 예, 똑같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도구에서 유효성 검사 뭘로 바꾸라고요? 목록. 원본은요. 는 부서 이름 정확하게 써야 돼요. 확인. 됐습니다. 그러면 자 클릭하고 골라볼까요? 와 나오네. 예, 이렇게 됐죠?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꾸면 돼요. 그 다음에 연차 일수 이 사람한테 한 12일이 주어졌다. 이 사람 연차 일수가 12일이에요. 주어진 게 엔터 꽝. 그럼 이 사람이 언제 연차를 썼냐면 5월 20일 날 썼다 이거예요. 20 썼어요? 엔터 꽝. 20일 표시되죠? 그죠? 아까 사용자 지정 서식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이 사람이 연차를 썼어요. 이틀밖에 쓰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 일수를 계산해야 될까요? 당연히 계산해야 되죠. 그럼 자녀 일수는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나에게 주어진 연차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거죠, 이게? 사용한 연차 일수 2개를 빼면 나오죠. 맞아요? 그럼 뭐라고 식을 쓰면 될까요, 여기에? 네, 말해보세요. 그렇죠. 그래요. 이 날짜에서 이거 2개 빼면 돼요. 그죠? 그럼 여러분 이거 2개인지 3개인지 이거 어떻게 알아요? 네, 빙고. 바로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 여러분 이거 숫자죠? 숫자예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1월부터 12월까지 숫자의 개수만 몇 개인지 세면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렇겠네. 그러면 여기 자녀 일수에다가 이제 우리가 구해보자는 거죠. 뭐라고 쓰면 될까요, 여기에? 예, 바로 요 개수를 구하는 거는 카운트 함수를 쓰면 돼요. 카운트. 그러니까 여기다 잠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는 하고 C 개수를 셉니다. 카운트 이거는 숫자 데이터의 개수만 세워져요. 카운트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 데이터 이렇게 범위를 잡으라고요.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만 치면 2가 나와요. 2일. 보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 날짜에서 요 2일을 빼준 숫자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요 수식 앞에다가 뭐만 써주면 될까요? 그럼요. 바로 연차 일수 2의 5번지 빼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2의 5번지 빼기 카운트 이렇게 엔터 꽝 11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단하다. 예. 이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수식이니까 이렇게 서식을 만들어 두면은 11, 이게 수식이니까 여러분이 아래로 핸들링 원하잖아요. 그럼 아래로 핸들링을 해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또 지저분한 문제가 생기는구나. 예,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을 하면 될까요? 네, 맨 처음 데이터에서 여러분 여기 연차일수가 입력이 안 되면 데이터 입력이 안 된 걸로 여기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연차일수 있는데 예, 회사 입사하면서부터 연차일이 생겨요. 근데 그 연차일이 표시가 안 됐다는 얘기는 데이터가 아직 입력이 안 된 거로구나 라고 얘가 인식할 수 있게끔 이거를 시그널로 삼자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앞에다가 오늘은 좀 똑똑하게 써볼게요. 나 물어볼게. 물어보는 게 뭐냐면 엑셀에 if 함수가 있어요. 세상 아무것도 모른다. if는 알아두셔야 돼요. if 가로 열어요. 왜? 함수의 생명은 가로거든요. 그래서 if 가로 열고 뭐라고 물어보냐면 2의 5번지가 공백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걸 어떻게 물어봐요? 네, 오늘 좀 똑똑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 제가 좀 지워볼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만약에 2의 5번지가 공백이면요. 이때 공백이다. 여러분 공백이다. 이다. 뭐예요? 이다, 있다. 비동사 is. 공백은 영어로 뭐예요? 똑똑하죠? blank예요. is blank. 보이죠? 비어있는 셀이니? 이렇게 물어보란 얘기예요. is blank. 띵띵. 그럼 가로 열고 값. 뭐예요? 2의 5번지. 그래서 가로 닫으면 돼요. 그러면 2의 5번지가 비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지금 비어있나요? 2의 5번지? 아니요. 12가 써있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쉼표 찍으면 여기서 쉼표를 찍었다는 얘기는 비어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란 얘기는 걔는 2의 5번지는 비어있다. 그럼 비어있으면 어때요? 참. 이게 참이에요. 그럼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비어있으면 자녀일수 뭐 써야 돼요?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고. 아무것도 표시하지 마. 이렇게. 공백. 쉼표 찍고. 쉼표 찍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니 비어있지 않아. 2의 5번지에 데이터가 있다고. 그럼 데이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날짜에서 이 개수를 빼면 되죠. 그래서 쓰면 돼요. 2, 5번지 빼기 아까 썼던 식 카운트 가로 열고 1월부터 12월의 데이터. 됐나요? 가로 닫고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도 닫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쓰면 돼요. 엔터 꽝. 자, 그럼 10일. 아까하고 똑같은데요? 당연히 똑같죠. 왜? 연차일수가 12일이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제가 아래로 쭉 끌어보겠습니다. 띵띵띵띵띵. 0이 없어질까요? 깔끔하게 없어지네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연차일수 제가 이제 보세요. 이 데이터 다 지워야겠다. 그럼 여기 지웠어요, 제가. 딜리트. 지웠어요. 지우면 얘도 비어있죠?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입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양식 내가 만들어서 써봐. 그럼 이제 사원 이름, 예를 들어서 홍길자 뭐 이렇게 썼어요. 엔터. 그래서 직급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장, 부서, 뭐 전략기획, 연차일수 이 사람 18일이 주어졌어요.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4월 뭐 10일날 연차, 그 다음에 6월 뭐 20일날 연차 이렇게 썼어요, 제가. 쓰면은 보세요. 자녀일수 16일. 공백인데 나오는구나.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편리하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낸다면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직원들 중에서
연차 줬는데 지금 현재 시점 11월이잖아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이 11월이거든요. 그러면 11월까지 뭐 연차일수 18일 뭐 또 며칠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날짜에 뭐 현재 11월까지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은 직원들만 뭐 필터링 한다든가 그런 거 가능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응용이 안 돼요. 필터링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여러분 여기만 보시면 안 되고 엑셀은 항상 뭔가 연동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 답이란다. 이 결과가 나왔으니까 정말 편리한데? 그럼 얘를 또 다른 어떤 필터링, 조회 목적으로 한번 얘를 활용해 볼까? 이렇게 쓰시면은 업무의 활용도가 아주 배가 되는 거죠. 한 번씩 사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